안녕하세요, 한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세상이 한번 리셋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부 다 리셋을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동일한 돈을 갖고, 모두가 동일한 집과, 모두가 동일한 땅과, 모두가 거의 별 차이도 없는 외모와, 하여튼 거의 모든 게 정확히 리셋돼서 모든 게 공평하게 분배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요? 그건 바로 수요가 많은 직업일 거예요. 수요가 많은 직업은 당연히 많은 사람이 할 거고, 많은 사람이 하면은 경쟁도 많아져요. 이게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불멸의 진리 같은 거죠. 수요가 높은 산업은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이 심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경쟁이 심합니까? 왜? 검증된 걸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검증된 걸 하고 싶어 하니까 경쟁이 심해요. 교사가 돈 잘 번다더라 하니까 우후죽순 다 교사만 하려고 수만 명이 몰려갔죠. 공무원이 돈 잘 번다더라, 안정적이라더라, 공무원으로 우후죽순 다 몰려 들어가요. 그 다음은 개발자 우후죽순 들어왔죠. 근데 시장 법칙을 생각해 보면요, 공급자가 많아지면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가격을 내려야 되니까 내가 일한 만큼 가격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1년에 수만 명씩 공무원 지원하고 수만 명씩 개발자 되려고 하는데 개발자 몸값이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경제도 이해 못 하는 거죠.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지능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수요 공급도 이해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남들이 가는 길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짓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많이 지지하고 남들이 많이 사는 거를 나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사는 걸 내가 똑같이 사봤자 그거는 내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왜냐면 흔해지잖아요. 흔해지는 거를 사는데 왜 내가 특별해지죠?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로 웃긴 나라는 인게 우리나라는 그 어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이런 짓을 벌여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신발이 유행하잖아요. 리셀러들이 줄을 서고 그거 똑같은 모양 신고 다니는 사람을 요 강남역 앞에 가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봅니다. 그럼 그게 가격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아니면은 너무 흔해서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경쟁이 싫으면 경쟁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경쟁이 싫으면 경쟁 없는 곳으로 가면 돼요. 누가 등 떠밀어서 자영업 하라고 했습니까? 자영업 경쟁 엄청나게 치열해요. 3년 이내에 폐업률이 거의 70%, 80%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경쟁이 심한 곳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변명은 이런 식으로 하죠. 아유,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해보려고. 왜 할 게 없이 그 나이를 먹었을까요? 왜 할 거 없이 그 나이까지 살아왔나요? 우리나라는 근로보장이 잘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첫 번째 취업을 하는 연령이 늦어져서 이제 30대까지 됐고요. 남자의 경우 거의 31살이 됐어요. 첫 번째 직장 들어가는데 31살이 돼서 퇴직은 49살 정도에 해버립니다. 그러면 꼴랑 19년 또는 18년 정도만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노후 보장이라는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노후 보장이 없어요, 사실상. 국민연금, 저희 세대 중에서 국민연금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적어도 안 믿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국가가 내 미래를 챙겨줄 거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복지 모델, 북유럽 복지 모델 뭐 그런 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북유럽 복지 모델 하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 퍼센테이지가 약 9%거든요. 그걸 20%에서 25%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북유럽의 복지 모델과 유사한 정도까지 얘기라도 꺼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지가 풍성한 국가들은 대부분 엄청난 천연자원 강국들이죠. 원유가 있거나 천연가스가 넘쳐나거나. 반면 우리나라 쥐뿔도 없어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무역 국가고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못해. 젊은 날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한답시고 시간 다 날리고 취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학교 가서 수천만 원 꼬라박고 4년 동안 시간 다 버려버려. 그리고 나서 남들 유행하는 직장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직업 구해. 그럼 당연히 그거 지원자가 수백 명, 수천 명씩 되니까 당연히 몸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러면은 답을 찾아내야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죠. 왜 남들이 가는 길로만 가면서 왜 그 길이 힘들다라고 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굉장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규율이나 또는 집단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대학교 시절부터 항상 그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무슨 개강총회니 뭐 MT니 빠지지 말고 뭐 다 나와야 된다. 자율성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전체주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누구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수만 명이 몰려가서 학창시절 하듯이 이지매 하는 거죠. 수만 명이 가서.
제가 요번에도 좀 충격받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충암고 커넥션으로 그쪽 출신들 좀 밀어준다고 하니까 지금 충암고 고등학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솔직히 창피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사드 때 무슨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그렇게 치고, 세월호 인신공양 썰 들어봤어요? 세월호를 인신공양 제물로 바친 거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광우병 모두가 광기에 빠지는 게 너무 빈번해요. 너무 빈번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안 될 것처럼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오도하거든요. 저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는 모든 형태의 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득한 나라고, 그리고 여러 우리 역사서들을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 보이던 수많은 징후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으로 일하는 사람이 등록된 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사이비에서 지금 돈 갖다 바치는 정신병자들이 100만 명이 넘고요. 무당을 하고서 먹고 사는 직업군만 60만 명이면 거의 다 돈 갖다 바치는 고객들은 몇만 명일까요? 한 명당 10명씩만 잡아도 600만 명이 무당한테 돈 갖다 바칩니다. 망국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미래를 알려준다 하는 사람들한테 돈 싸들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미래 좀 알려달라고 애걸복걸 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게 바로 나라가 망조가 들었을 때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이제 안 되는데 1%가 넘는 인구가 무당이고 2% 가까운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광신도들이고, 절반의 국민은 서로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념 대립을 하고 있고, 뭐가 돈 잘 번다라고 소문만 나면은 늑달같이 수십 개의 자영업체와 거기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2년이면은 모두 다 바짝 말라서 생존자가 없어져요. 당장 그 유행했던 탕후루집도 모조리 이제 사라져서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지낸 이 강남에는 탕후루집이 이제 안 보여요. 그 전에 무슨 카스테라니 뭐니 어떻게 된 게 2년을 못 버텨. 이 정도로 광기에 휘어잡혀가지고 한 산업의 단물이 모조리 빠져나갈 때까지 하는 민족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에 있죠?
근데 제가 이거 매번 느끼지만 말 그대로 광기요, 광기. 공무원 열풍 불 때 이성적인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아니, 공무원이 우리나라가 애초에 지금 국민의 수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미래가 안정적인 직업이냐. 당장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 선생님도 TO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안정적인 직업이냐. 근데 절대로 그런 말은 들어 처먹질 않아요. 왜?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공무원 막상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돈을 적게 받아. 예상한 것보다 돈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 버는 돈은 이미 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죠. 그 정도도 검색 안 해봤다는 거는 애초에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깊게 생각도 안 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 저는 대놓고 부동산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이 왜 올라 도대체? 저한테 부동산 사라고 한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그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물렸어요. 다 물려가지고 심지어는 저한테도 돈 못 갚아가지고 지금까지 몇 천만 원 갚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원히 오르는 자산이 어디 있어? 우리가 맨날 일본 따라간다, 일본 따라간다 그 얘기하면서 왜 일본이 가라앉은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한국에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부자들 보고 부자들 많아요. 무슨 한국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자꾸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누가 돈 많다 그게 아니라 이 통계로 얘기해야 되잖아. 통계로. 거시적인 얘기하려면 부동산 자금이 돌질 않아서 지금 부동산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책임 보증을 서는 신탁사들이 있습니다. 원래 자본의 흐름이 그렇게 가요. PF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신탁사들 지금 모조리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신탁사들은 신탁사들이 망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위기를 뜻해요. 바꿔 말하면 얘네들이 다 망해서 다 줄도산 나면은 그럼 이후에 큰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보증을 설 수 있는 신탁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증을 할 건데? 근데 그런 상황인데 돈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완전히 멍청한 소리야. 부동산에서 제일 큰 쩐주 중에 하나가 지금 망해가지고 집이 박살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이 총 맞은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정말 망했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정말로 망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너무 불보듯 뻔한 사실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괴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자명하게 다 결과로 나왔죠. 교사 임용 안 돼가지고 대기 몇 년씩 하는 사람 생겼고 공무원 되자마자 나가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쟁률 다 박살나 있고요. 개발자들 조금은 나아졌지만 어지간한 조그만한 기업들도 이력서 100장씩 막 쌓여 있고 그래요. 뭐가 돈 된다더라 하면은 그냥 거기만 미친 듯이 달려가고 그게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게 제일 멍청한 생각.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하고 가장 지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안전할까? 남들이 다 하니까 경쟁이 많아지고 경쟁이 많아지면은 수익성이 떨어지지. 저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 옛날에는 제가 세상을 좀 모를 때는 어릴 때는 그래도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아는 게 없는데 아는 척을 해. 아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대부분 직장 한 군데에서 다니면서 뉴스나 주워 들은 게 다지. 직접 뭐 PF를 해봤어. 아니면 에쿼티를 맞춰봤어. M&A를 해본 적이 있어. 뭐 FS를 써본 적이 있어. 당장 사업을 운영을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직원을 몇십 명 고용해본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며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할까요? 그리고서 징징거리는 패턴이 똑같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 아니 그럼 경쟁이 당연히 심하지. 모두가 갈 만한 너무 뻔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기술적 배리어나 경제적 배리어도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경쟁이 크지. 그럼 당연히 힘들지. 이거는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 만큼 너무 단순한 사실인데 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경쟁 우위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100분의 1이고 그게 10,000명이 되면은 내 경쟁력은 그냥 떨어져요. 내가 설령 아무리 대단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꼭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거에 속고도 또 속고도 또 속고도 또 속고도 아직도 몰라? 죽을 때까지 뒤질 때까지 속아야지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정신 못 차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애초에 만약에 이 나라가 복구가 되려면은 당장 한 10년 정도는 고생할 각오하고 금리부터 한 2배 올려야 돼요. 죽음의 레이스를 가지 않고는 복구가 안 됩니다. 환율 방어하려고 암암리에 지금 쓴 돈이 600조거든요. 환율 지금 1430원대 아둥바둥 버티고 있어요. 근데 외화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어휴, 계엄 터지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1400원대에서 막고 있네. 야, 우리나라 경제 튼튼하네. 정말 멍청한 소리.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팔아가지고 땡겨와가지고 달러 나가는 거 지금 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곳간이 다 털려서 달러 다 비었다는 소문 나는 순간 옛날에 영국 파운드 무너뜨린 것처럼 똑같은 일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돈 모아서 이거 숏으로 그냥 무너뜨리는 상황 올 수 있겠다. 다 덤핑 치자. 그럼 누굴 비난할까요? 대통령?
아니면 그 전에 국채를 역사상 유례 없이 올린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모두 다 함께 영혼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부동산 사재기 한 국민들? 제가 보는 대한민국은 그로기 상태에서 계속 처맞다가 KO 당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여요. 다들 주시하고 있죠. 야, 이러다 진짜 한국이 저거 다리 풀려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우리 부축해주러 올까요? 이미 이미 해외에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부동산 제도인 전세 시스템 악용해서 수익 모델 만들어서 월세 상품 그냥 싹 다 밀어버릴 각오하고 지금 사모펀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뿐인가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밀린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그냥 통째로 사서 넘겨요. 잡아먹어요.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요? 쿠팡의 대주주는 소프트뱅크였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우리나라 게임 기업 중에 몇몇 기업들은 이제 일본 상장하고 해외 상장, 예를 들면 토스도 지금 나스닥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국장하는 사람 누가 있죠, 요즘? 어떤 정신병자가 국장을 하죠? 그나마 걸출한 기업들은 해외 상장해가지고 다 나가고 거기서 본 영업이익은 다 밖으로 나가고 영업이익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 원화에서 생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 영업이익 배당금 미국의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배당으로 들어갈 건데 고간이 텅텅 비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삼성의 비전이 있나요? 아니면 롯데의 비전이 있나요? 롯데타워도 팔고 있는 롯데가? 롯데케미칼 산송정된 롯데가? 신세계는 어떤가요? 신세계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 부지 모조리 다 매각했죠. 한도 끝도 없어요. 대부분의 대기업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예퇴직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신규 채용 거의 없거나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였죠. 온도계를 보면은 심각하게 차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나라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썩은 살은 도려내고 수술을 해도 늦었는데 썩은 살덩이 살려보겠다고 살아있는 세포들까지 죽이는 격입니다. 여기서 썩은 살덩이와 살아있는 세포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젊은 층이 박살난 이유는 썩은 살덩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젊은 층들이 아무리 뭐 소리쳐봤자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저는 2년 안에 제일금융권 부실 사태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생길 거라고 믿는다고. 전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전혀 의견이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약해요. 정말 돈이 없습니다.
자꾸 돈 있다, 돈 있다. 경제 대국이다 그러는데 경제 대국은 제2금융권 살리겠다고 중앙은행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2금융권 부실 사태 살려내겠다고 중앙은행이 도와주는 경우는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정도 되는 경제 규모에서 이런 경우가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없어요. 왜 살렸을까요? 제2금융권 죽으면 끝 아니야? 뭐 걔네들 거기에 돈 넣은 그냥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쇄 파산이 생길까봐 그거 막으려고 중앙은행까지 나서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저는 한국이 지금이 가장 높은 순간이라고 치면은 앞으로 20년 후도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 일본은 실제로 그랬으니까. 일본은 아버지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받은 월급이 똑같았어요. 우리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근로소득은 거의 정체를 하고 있죠. 만약에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한 260만 원 정도 사회초년생이 받는다고 치면 20년 뒤에 2044년에도 260만 원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일본이 그랬으니까 우리보다 더 엄청나게 자본이 산더미처럼 많은 나라도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 만만해 보이는데 땅 크기만 해도 남한의 4배? 비교가 안 되게 크고 쌓아놓은 자산도 말도 안 되는데 그 나라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도대체 뭔 배짱으로 이 나라는 그렇게 당당할까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잘난 게 있어서 전 그래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일본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일본 도쿄도 그렇게 못 올랐고 오히려 떨어진 곳이 태반인데 왜 서울은 올라야 되는데 왜 일본보다 더 중앙화돼서 그럼 일본만큼 돈은 있고 일본은 해외에 나간 엔화만 들어와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입니다. 원하는 그딴 거 없어요. 원 캐리 트레이드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 전략을 취하지도 않았고 일본에서는 주부들이 그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도 참여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습니까? 갭 투자했어요. 전 국민이. 그 갭 투자로 가격 뻥튀기 하고 전세 사기 치고 전세 사기 친 놈은 죽어가지고 수만 명한테 피해 끼치고 파도 괴담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사기 전과 사기꾼들의 나라. OECD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기꾼, 압도적으로 높은 자살률,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 도대체 뭐가 잘난 건데 대한민국이? K-팝, K-문화, 컬처? 본인이 연예인이고 본인이 BTS가 아니고 본인이 엔터 산업 종사자 아니면은 그게 특별히 도움이 됩니까? 당장 하이브 그 많은 논란과 소리가
자기들 주가도 방어 못하고 고작 좀 따돌림, 증거도 제대로 없는 그 따돌림 갖다 국감까지 열어주고,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무능한 국가고 정말 무능한 국회의원들과 정말로 미래가 불분명한 막막한 나라가 됐어요. 전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전 몇 년 전부터 도저히 이 모순을 견뎌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모순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뭐 부동산이 오를 거다, 뭐가 될 거다. 동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 이성과 제 논리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틀리면 좋은 거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맞으면은,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앞으로 보내야 돼요. 전 저희 가족이나 제 자신을 그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해결책을 찾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왔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경쟁력이라는 게 생겨요. 남들 다 가는 대로 갈 거면은 진짜로 끝까지 경쟁해야 돼요. 끝까지 경쟁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커리큘럼, 똑같은 무기 갖고서 싸울 거면은 죽을 때까지 경쟁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가서 기회를 발견하면 됩니다. 저는 기회를 발견하면서 살아왔고, 그 길이 아직까지 옳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그럴 겁니다. 확신하는 거는, 아직까지 기회를 찾지 않고 제일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모조리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 바보 같은 엔딩에 처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반면 선생들이 즐비한 가운데 또 그 길을 간다?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제 영상에 여러분들의 공감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바라지도 않아요. 이건 오로지 제 견해일 뿐이지만, 만약에 이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것부터 시도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아주 위기가 임박했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에 위기가 임박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임박한 위기가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 마지막 과정 같아 보이거든요. 꼭 살아남아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